자, 분자량 구하기는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빼면 돼. 자, 첫 번째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질량을 구하면 돼요. 자, 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가 1몰이거든. 그러니까 1몰 질량을 구한 다음에 그램을 빼면 되잖아. 그치? 네. 자, 그럼 또 봐봐. 가끔은 밀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밀도는 그램 퍼 리터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1리터의 질량이란 뜻이에요. 자, 1리터의 질량이 주어지면은 여기다 0도씨 1기압일 때는 22.4리터를 곱하면 이게 1몰의 질량이지? 네. 그래. 여기에서 그램을 빼버리면 되잖아.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 자, 밀도비는 질량비는 분자량비와 같아요. 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분자량을 구하는 건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A 질량 또는 A의 밀도분의 B 질량 또는 B의 밀도는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이라고 쓸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를 자, 얘 두 가지를 넣어놓은 거 있어. 자, 첫 번째. 자, 10g 빈 용기에 H2 기체를 1기압으로 채워요. 자, 1기압으로 채웠더니 10.1g이 돼. 자, 그러면 수소 기체는 몇 그램 들어간 거야? 10g에다가 H2를 채웠더니 10.1g이니까 0.1g 들어갔지. 그치? 그런데 XO2 기체를 같은 조건으로 채웠더니 13.2g이다. 그리고 H와 O 원자량은 16일 때 XO2 분자량과 X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자, H2 질량분의 XO2 질량은 H2 분자량분의 XO2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식에 넣어보자. 수소는 0.1g 들어갔지? 네. 그러면 XO2는 얼마 들어간 거야? 3.2g 들어간 거거든. 근데 H의 원자량이 1이니까 H2는 2지. 그러면 네. XO2는 얼마냐? 그래서 XO2 분자량은 64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XO2 중에 O 2개 빼면 X 하나 남지? 네. 그래서 X 원자량은 32 이렇게 나오는 거야. 16짜리 2개 빼니까 32가 나오죠. 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하나 또 있어요. 이제 실험을 통해서 분자량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도 한번 해보자. 그냥 간단하게. 자, CO2 분자량을 구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가에서는 자, 구멍 뚫린 마개를 막고 그냥 간단하게 장치라고 하자. 장치 질량을 측정을 했다. 그랬더니 W1g이래요. 그 다음에 장치에 고체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가 모두 승화하면 이산화탄소가 되거든. 이거 조각을 넣고 모두 승화하면 또 질량을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W2래요. 그 다음에 장치의 부피를 측정했어. 그랬더니 여기가 0.5리터래. 그 다음 자, 실험 조건에서 공기 밀도는 있지? d g/L이고 평균 분자량이 29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놓고 이 조건을 가지고 자, CO2 분자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은 또 아까처럼 어떤 공식을 이용하면 되냐면 이 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공기 질량분의 자, CO2 질량은 공기 분자량분의 CO2 분자량 요거를 집어넣을 거거든.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CO2 질량도 알아야 되고 공기 질량, 공기 분자량은 29라고 주어져 있고 그러면 CO2 분자량이 구해져야 돼. 그러면 이제 W1이 뭔지 보자. 자, W1은 뭐냐면 구멍 뚫린 마개를 막았으니까 이 장치에는 장치 질량에다가 공기가 들어가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W2는 장치 질량에 CO2 질량이에요. 근데 공기는 밀도가 d/L니까 1리터 질량이 dg이야. 그러면 0.5리터의 질량은 2분의 dg이라고 나오지? 네.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 장치의 질량을 구할 수 있대.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봐. 장치 질량은 W1에서 2분의 D를 빼면 되겠지? 네. 그래, 그러면 이제 CO2 질량도 구할 수 있대. 자, CO2 질량은 W2 마이너스 장치 질량이야. 자, 요 공식은 어떻게 돼? W2 마이너스 W1 플러스 2분의 D가 되지요? 네. 자, 이제 다 구했네. 저 식에 집어넣어봐. 자, 공기 질량은 얼마라고? 2분의 T요. 그렇지. 2분의 D. 그리고 CO2 질량은? W2 마이너스 W1 더하기 2분의 T요.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리고 공기의 분자량은 29지? 네. 그리고 X를 구하라 이런 거야. 이 X가 CO2의 분자량이 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장 넘겨보자. 15쪽에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 한번 배워볼까요? 네.
자, 화학반응식 완결하는 거는 화살표를 중심으로 왼쪽은 반응물이라고 불러. 오른쪽은 물질이 생성물이에요. 자, 생성물을 플러스 기호로 다 연결을 해. 자, 그 얘가 나와 있는데 얘는 뭘로 나와 있는지 볼까요? 수소하고 질소가 왼쪽에 있으니까 반응물. 얘가 암모니아를 만든다. 암모니아는 생성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화학식 세우는 거 선생님이랑 했었지, 윤호야? 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자,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자, 예를 보면 수소는 H2, 질소는 N2, 암모니아는 NH3. 자, 그런데 좌우측에 원자의 개수가 안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개수를 맞춘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되죠. 3H2, N2가 2NH3.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상태를 표시하면 돼요. 자, 상태를 표시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3H2G, N2G, 2NH3G. 자, 그랬을 때 G라고 쓰는 거는 기체, L은 액체, S는 고체, 그 다음에 AQ는 수용액.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화학식을 완결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개수를 맞추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 그래서 미정계수법 두 가지 방법만 알려줄게. 자, 여기 봐봐. 에탄올을 상태는 빼고 할 거예요. 산소하고 반응시키면 CO2하고 물이 나온대. 자, 여기에 개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개수가 하나도 없지? 요거를 우리가 개수를 임의의 문자로 A, B, C, D라고 할 거야. 자, A, B, C라고 표시해놓고, 자, 왼쪽에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지? 하나, 둘, 세 개요. 그래. 세 개를 세로로 이렇게 나열을 해. 자,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왼쪽의 개수하고 오른쪽의 개수를 똑같이 맞출 거야. 자, 왼쪽에 탄소는 몇 개 있어? 두 개요. 두 개가 아니라 앞에 개수가 있는 거야. A개가. 2A요. 2A. 그렇지. 2A라고요. 그러면 오른쪽은 몇 개? 그냥 C요. 이게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수소는 몇 개? 5A요. 위에 옆에도 있으니까 6A지. 네네. 그래. 오른쪽에는 2D요. 2B. 자, 왼쪽에 산소는 두 군데 있네. 몇 개 있어? A 더하기 2B. 그렇지. 윤호 잘 따라해. 자, 오른쪽은? 2C 더하기 D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A에 무조건 1을 집어넣어. 그러면 A에 1 넣으면 C는 2가 되지. 네. A에 1 넣으면 B는 3이 돼요. 그러면 A에 1 넣고 C에 2 넣고 B에 3 넣고 7이네. B, 2B가 6이니까 B는 3. 자, 정수로 떨어졌니? 네. 그러면 그 숫자를 그대로 쓰는 거야. 1, 3, 2, 3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할게. 만약에 이렇게 A에다 1을 넣었는데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자, 메탄올을 연소했더니 똑같이 CO2하고 물이 나왔어요. 라고 할 때 여기도 똑같이 ABCD로 나.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원소의 종류가 세 종류죠. 똑같이? 네. 그러면 왼쪽에 C는 몇 개야? C는 A개지. 네. 그리고 오른쪽에 C는 C죠. 네. 자, 수소는 4A. 그 다음에 2B지. 네. 그리고 산소는 A 플러스 2B는 EC 플러스 D지? 네. A에 1지분하라고. 그러면 C도 1이야. 그러면 D는 2야. A에 1 넣고 C에 1 넣고 D에 2 넣어봐. 2B가 3이 나와야 되니까 B는 얼마야? 1이요. 2분의 3이지? 아, 아니구나. 네. 요거 쓸 수 없어. 곱하기 2배를 해. 그러면 어떻게 돼? 2, 3, 2, 4 이렇게 되죠. 네. 이해됐니? 네. 이게 바로 미정계수법이야. 됐나? 네. 윤호야, 만약에 이거 반응식 완결하는 걸 더 연습하고 싶어요 하면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그거를 보내줄 네. 거야. 네. 어떨래? 근데 아까 이거 학교에서 해가지고 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 그러면 네. 됐고. 그 학교에서 이거를 또 배웠네. 자, 그러면 그 뒷장 한번 넘겨봐. 그러면 개수비가 원하는 게,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배워야 돼.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나와 있어? 몰수비, 입자수비. 개수비가 의미하는 거는 첫 번째 무조건 몰수비 나와 있지. 네. 그 다음에 그다음 분자수비 입자수비. 또는 입자수비 같은 말이야. 이 두 개는 있지.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항상 성립해. 항상. 그 다음에 부피비일 수 있어. 자, 부피비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요게 압력의 비일 수도 있어요. 온도, 부피가 일정하면. 그럴 때는 얘네는 기체일 때 모두 성립을 해요. 자, 근데 절대 아닌 게 있어. 개수비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질량비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근데 그 옆에 써 있는 게 중요해. 자, 질량비는 관계없지만 이게 중요해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요걸 잘해야 나중에 윤호가 한국에 와서 화1을 1단원을 배울 때 문제들이 되게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 그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 또 나와 있지? 네. 네, 그거는 읽어보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수나 종류 알 수 있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상태도 알 수 있고, 반응물과 생성물의 부피비와 입자수비. 기체일 때는 부피비니까 개수비가 의미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 관계 또는 양적 관계야. 질량 비가 아니고 양적 관계예요. 그거는 알 수 있어. 양적 관계라는 건 뭐냐면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수하고 객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종류 개수 안 변하지? 네. 아, 그러면 반응 전과 후에는 질량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어디를 보냐면 그 다음에 양적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를 한번 선생님이 쭉 문제 예로 들어볼 테니까 봐봐. 자, 양적 관계는 뭐냐? 요 반응식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개수비가 나와 있네. 개수비는 2대 3대 2대 4니? 네. 이건 무조건 몰수비라 그랬지. 얘 2몰이 반응하면 얘 3몰하고 반응해서 얘 2몰이 만들어지고 얘가 4몰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분자 수비는 그냥 2몰이 분자야. 근데 몰수를 분자로 나누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하는 거지. 네. 실제 분자수는 이거야. 그리고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이게 실제 분자수죠. 근데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 부피비 따질 때 얘는 따지면 안 돼. 왜 따지면 안 되냐면 쟤는 액체로 표현돼 있지. 네. 액체일 때는 부피를 따질 수 없어. 그러면 얘는 0도씨 1기압이라고 해보자. 0도씨 1기압에서는 얘는 3 곱하기 22.4리터. 얘는 2 곱하기 22.4리터. 얘는 4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질량비는 얼마냐? 질량비는 2몰의 질량을 원자량 다 더해야 돼. 그러면 CH3OH가 C12H는 1, O 16 다 더하면은 32. 그거의 2배니까 64g이 O2가 32인데 그거의 3배니까 96g하고 결합하면 CO2 44의 2배 88g, H2의 분자량이 18인데 그거의 4배 72g이 만들어진다. 이게 양적 관계거든. 그러면 봐봐, 이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양적 관계를 첫 번째 질량 관계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얘 32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질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야.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물어봤지? 네. 이런 걸 질량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위에서 보니까 64g이 반응할 때는 88g이 나오지? 네. 그러면 32g 반응시킬 때는 얼마가 나올까? 44g 나올 거야. 이게 금방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반응식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가 있어. 이런 거를 질량 부피 관계라고 불러. 그러면 자, 똑같이 또 해보자. CH3OH 16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부피는 이라는 거야. 자,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질량 부피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64g 질량과 부피 44.8이란 뜻이야. 그러면 64g일 때는 44.8리터가 나오면 16g일 때는 얼마가 나오냐? X는 11.2리터. 되게 쉽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풀지 않아. 부피를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를 부피 관계. 그리고 뭐 네 번째, 몰수를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를 몰수 질량 관계. 자, 분자수를 주고 부피를 물으면은 분자수와 부피 관계. 자, 요거 하나만 예를 들자. 몰수, 질량, 부피 관계는, 자, 요걸 예를 들 거야. 0.5몰이 완전 연소 시 필요한 산소 질량과 발생하는 CO2 부피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잘 봐. 몰, 질량, 부피를 묻는 문제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에 몰, 질량, 부피를 묻는 문제. 저 세 개 가지고 반응식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2몰일 때는 96g의 산소가 필요하고 44.8리터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이건데 이게 0.5몰일 때는 얘는 X고 얘는 Y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치? 네. X는 24g, Y는 11.2리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양적 관계야, 윤호야.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자, 18페이지에 자,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부터 금속의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를 세 가지 예로 한번 풀어볼 텐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1몰의 질량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뭐냐?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이라 그랬지. 네. 그걸 가지고 풀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거를 또 한번 해봅시다.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 원자량 구하기.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이 양적 관계를 푸는 거냐면 화학 반응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 돼. 그 다음 자, 반응한 금속 질량을 알아야 돼. 그 다음 발생한 H2 기체 부피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왜냐면 명도시 일기압이 아니면은 1몰의 부피는 22.4리터가 아니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세 가지 예를 쭉 써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푸는지를 윤호가 한번 확인해 봐. 자, 첫 번째. 자,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100ml 또는 100ml를 리터로 그냥 고치자. 0.1리터 발생했고 화학 반응식은 자 M 플러스 상태는 뺄 거예요. 자 이따 자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자료 있니? 아니요. 뭐가 필요한지 한번 찾아봐. 화학 반응식 있어 없어? 있어요. 사용한 금속의 질량은? 있어요. 그래. 발생한 수소기체 부피는? 있어요. 실험 조건의 기체 1몰의 부피는? 없어요.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답은 기체 1몰의 부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기체 1몰이 25리터일 때 M의 원자량은 얼마냐 이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하잖아. 그러면 저 반응식을 그대로 내릴 테니까 봐. 자 여기 봐봐. 얘 개수가 1몰이 반응하면 얘도 얼마가 나와? 1몰이. 1몰이 나오잖아. 네. 그치? 왜냐면 개수가 1이니까 1몰이 반응하면 1몰 나오지. 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된 거야.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0.1리터가 나왔대. 자 얘를 몇 몰로 환산할 거냐면 1몰로 환산. 1몰은 25리터래. 그러면 몇 배 해줘야 돼? 250배 해야지. 네. 그러면 얘도 똑같이 250배 하는 거야. 그러면 50g이지. 네. 그럼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 얘가 1몰이니? 네. 그래. 그러면 얘도 몇 몰이어야 돼? M. 1몰 질량이어야지. 네. 그래. 그래야 1몰이 반응해야 1몰이 나오니까.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 50. 그렇지. 50.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문제 될 거야. 자 이렇게 될 거야.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금속에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하나는 0.1리터 하나는 0.3리터 두 문제예요. 가로 속에 있는 문제까지 발생했고 M의 염화물의 화학식이 MCl 하나는 NCl3. 자, 기체 1몰은 25리터일 때 M의 원자량을 구하라. 자, 그러면 윤호야 여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뭐가 필요한지 찾아봐. 화학 반응식이요. 그렇지. 화학 반응식. 자, 세워야 돼요. M하고 HCl하고 반응했더니 MCl이 발생하고 H2가 발생을 했대.
그러면 오른쪽은 H가 2개니까 왼쪽도 2배 해줘야지. 네. 그러면 CL도 2개니까 오른쪽에 2배. 그러면 M도 2배가 됩니다. 그럼 잘 봐봐. 얘가 2몰이 반응해야 얘 1몰이 나오지. 네. 그래, 그러면 얘 봐봐. 0.2g을 반응시켰더니 0.1리터. 얘 역시 1몰로 환산. 그러면 25리터로 환산하려면 250배. 그러면 얘도 250배. 그러면 얘는 50g. 그럼 보세요. 얘가 1몰이 나왔니? 네. 그러면 얘는 M 몇 몰의 질량이야? 2몰. 그렇지.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 25요. 25.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자, M하고 HCl이 반응했더니 MCl3, H2야. 자, Cl은 3개, 오른쪽에 H는 2개. 공배수 6배. 그러면은 얘는 2배, 얘는 3배, 그리고 얘는 2배. 이렇게 맞아야지. 네. 그러면 잘 봐봐. 얘가 2몰이 반응하면 얘는 몇 몰 나와? 수소는? 3몰 나오지? 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야. 얘 0.2g 반응시켰더니 얘는 0.3리터 나왔대. 얘 몇 몰로 할 거냐면 3몰로 환산해. 3몰로. 3 곱하기 25리터. 그러면 곱하기 250배야. 똑같이. 그럼 얘도 곱하기 250. 그러면 50g. 그러면 자, 요게 3몰이잖아. 3몰. 그러면 얘는 M 몇 몰이야? 2몰이요. 2몰의 질량이죠? 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M 원자량은 얼마냐? 그러면 25 이렇게 풀면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이해됐니?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야. 자, 19페이지는 그 문제 하나는 있지. 선생님이 세 번째 얘가 그 어떤 학교에서 주관식으로 나온 문제예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숫자만 조금 바뀌었어. M의 질량을 0.4g 발생시켰고 그 다음에 발생한 수소를 Vml로만 준 거야. 그러면 윤호가 그 문제는 한번 풀어봐도 되겠지?